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군검찰이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A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이번 사건과 이규태 비밀문건 유출, 방산물자 불법 수출건 등 최근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A소령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3년 6월과 2014년 10월, 그리고 올해 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3급 군사비밀 1건과 26건의 군사자료를 넘긴 혐의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7월 10일 주변국 정세 등 27건의 군사상 기밀을 외국에 누설한 기무사 소속 A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소령에게 군사비밀을 넘겨받은 중국인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은 범행 동기와 문건 유출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기무사 요원과 관련된 사건들은 기무사령부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라며 강도 높은 혁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시적으로 특별직무감찰팀을 편성해 올 연말까지 전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명시한 윤리강령을 제정해서 이를 어길 때에는 바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감찰과 인사, 예산 등 일반 부대원과 순환보직이 가능한 직위를 판단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해서 폐쇄형 인력관리로 비롯된 폐해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무사 혁신 TF를 구성해 미래지향적인 기무사의 임무와 기능, 조직, 편성 등을 연구하는 작업에도 착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군사자료를 생산할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전 과정의 이력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밀자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덕성과 사명의식이 무장될 수 있는 정신교육과 병행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천 사령관은 이 같은 내용의 혁신 대책을 11호 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며 전 역량을 동원해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역문화 혁신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 전반기 인명사고와 군무이탈, 기초군기 위반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는데요. 윤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9일 열린 사고 예방과 군기강 확립 추진평가회의에서 전반기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명사고와 군무이탈 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인명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4년 전반기 56건이었던 사고가 2015년 전반기 45건으로 11건 줄어들었습니다. 군무이탈 횟수의 경우도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완만한 곡선을 이어가던 그래프는 2014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기만 보면 2014년에 250건, 2015년에 149건으로 101건이 감소했습니다. 기초 군기 위반의 경우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전반기에 5,117건, 2015년 전반기에 4,355건으로 762건이나 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의미 있는 감소 추이가 열린 병역문화 정책을 위한 노력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전해드린 전반기 사고 예방과 군 기강 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열린 병역문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각 군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는데요. 계속해서 정재훈 중사가 전해드립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해병대 각 군의 작전사급 이상 부대 인사참모 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 후반기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병영부조리 근절과 간부 사고 예방, 부대 활동 간 위험 예지 교육 활성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중심 과제로 병영문화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인명사고와 성폭력, 병영부조리에 대한 분석과 강력한 예방 대책을 제시하면서 이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군별로도 다양한 추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육군은 간부 사고 예방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간부 교육의 날로 지정해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반기별로 사단급 부대 전 간부를 대상으로 언어 순화 캠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하는 관계 유형 검사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병영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해군은 명예해군 운동과 연계해 승조원 윤리수칙 준수와 복무자세 확립 등 함정 문화 대혁신 추진을 위해 월 1회 해군 문화의 날을 지정해 성과 분석과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군작전사령부는 부대 종합진단팀을 구성해 예하 함정의 부대 관리 실태를 반기 1회 이상 종합진단해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군은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과 자살 예방을 위한 실용적 자살 중재 능력 훈련 워크숍의 성과 등 현재 시행 중인 우수 사고 예방 활동 사례를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관한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엄중한 군기강을 확립하고 안전한 병영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의 행동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올바른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병들이 스스로 가르치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네, 국방TV는 장병 정신교육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인 명강특강을 통해 장병들이 다른 전우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말이란 것은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계기와 힘을 준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주 대단한 용기도 아니고 아주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국방부와 국방TV가 주최하고 육해 공군과 해병대 병사들이 직접 무대에서 강연을 펼치는 장병 강연대회인 도전 나도 명강사가 개최됐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장병들은 여느 전문 강사 못지않게 능숙한 강연을 선보입니다. 장병 정신교육 프로그램인 국방TV 명강특강을 통해 올해로 3번째로 선보인 도전 나도 명강사는 전우회를 주제로 장병들의 열띤 응원 속에 막을 올렸습니다. 기존 국방TV 명강특강은 사회 저명 인사들이 장병들에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 들려주는 프로그램. 도전 나도 명강사는 장병들이 수동적으로 듣는 데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전우들과 공유하고 싶은 얘기들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스스로 가르치면서 배우는 러닝 앤 티칭을 어떻게 보면 실제로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서 저희는 오히려 이것이 장병 정신교육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장병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마 본인들이 나중에 사회에 복귀하고 나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또 충분히 이 대회에 나가서 내가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자로 나선 9명의 병사들은 본인이 겪은 전우회를 진솔하게 풀어내며 청중들로부터 깊은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런 단점도 좀 찾게 됐고 저의 군 생활도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반성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를 많이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심사는 주제 전달력과 청중 호응도 등을 바탕으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국방부 장관 트로피와 소정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이유라는 주제로 동기의 희생에 감사를 느꼈던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의 김영광 일병이 대상을, 해군 작전사령부 나중일 상병과 해병대 사령부 권조영 병장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또 그 청중들의 공감을 좀 얻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공감이 어느 정도 얻어진 것 같아서 생각하지 못했던 상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좀 힘든 일이 있고 또 웃을 일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면서 즐겁게 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는 오는 8월 19일 국방TV 명강특강 시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대급 이상 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했는데요. 육군은 인권교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인권교육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관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원도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대급 이상 부대에 인권교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부대 인권교관 제도는 기존 사단과 여단급 부대의 인권 담당인 군 법무관이 해오던 인권교육을 부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 인원이 적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3,300여 명의 인권교관이 편성돼 있어 지난해 비해 교육 실적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육군본부는 지난 9일 인권교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인권교육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인권교관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군내 인권교육의 붐을 조성하고자 제1회 육군 인권교관 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선진 병영 문화 조성과 인권을 바탕으로 전투형 강군 육성의 초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대회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날 경연대회는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13명의 교관이 인권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발표했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비롯해 대내외 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인권교관 경연대회를 통해 지금까지 운영해온 부대 인권 교관 제도에 대한 관심과 교관 능력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6.25) 전쟁 당시 여성의 몸으로 전쟁터에 뛰어든 이들이 있습니다. 1950년 모집된 여자 의용군 1기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대학 새내기 생활을 꿈꾸던 19소녀는 펜 대신 총을 잡았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참전했던 여자 의용군 1기 이춘자 예비역 소위를 이혁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꽃다운 나이 19에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소녀. 65년 전 자신이 합격했던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법학과에 합격했지만 전쟁이 터지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고 소녀는 여자의용군 1기에 지원합니다. 나는 대구에서 살고 학교는 서울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6.25가 나니까 이제 대구에서 이제 꾸려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었어. 그때부터 전쟁이 나가지고 모두 이제 우리가 군대에 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되니까. 여자의 몸으로 처음 받게 된 군사훈련. 훈련은 분대 전투를 지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몸에 맞는 장비도 없이 여군들은 오로지 나라를 위해 고된 훈련을 이겨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여자 남자 가릴 때가 있어? 여자나 남자나 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야? 나는 그거 마땅하다고 생각해. 얼마나 강도가 심하게 했는지 정신없이 모두 했어요. 옷도 작업복을 남자 군인들이 입던 옷을 다 입고 모두 커가지고 소매가 이까지 이렇게 걷어붙이고 신발도 커서 이런 거 그냥 신고 독도법이다 뭐 사격 연습 사격이다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았어요. 훈련을 마치고 전장에 뛰어든 소녀. 모든 것이 어려운 전쟁터였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양양에서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톡을 파놓고 그 톡을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 들어가고 기 나고 그래가지고 지내고 그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처녀들도 제일 어려웠던 것은 여자들이 생이가 있잖아. 생기 때 되면은 전부 아가씨들이 애를 먹는 거야. 근데 전부 다 이제 이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가재 얻어다가 그까지 이제 생기 전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데가 좀 그런 데가 좀 다르더라고. 1군단 장병들의 인원수를 파악하는 병력 개장을 맡게 된 이춘자 소위. 그녀는 포탄의 불바다 속에서 희생된 장병들의 아픔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력 파악을 하는데 사단 병력이 예를 들어서 2만 명 같으면 얼마나 죽고 얼마나 실종이 되고 그거를 이제 전통으로 전화상으로 일러줘야 우리가 그걸 파악하는데 그게 실종되고 다 죽고 없어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때 보면은 이제 차단이 전부 다 무너졌다 하는 그 얘기거든. 아침에 번역이 잘 알았는데 오후에 보니까 뭐 죽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죽은 이제 산소도 내가 가보고 그래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몸을 던진 여장부. 학업을 포기하고 목숨을 내건 그녀의 선택은 오로지 조국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19소녀가 전장에서 피워낸 위국 헌신이라는 꽃. 65년이 흘러도 아직 고고한 정신과 그윽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우리 군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그려낸 초단편 영화제, 국군 29초 영화제에 출품된 우수작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인 부문 입상작 2편과 일반 부문 입상작 1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전진. 그래. 일병 문 누리차는 사방골간의 포상yo가를 마치고 무사히 복귀하였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갔다 왔나, 아들? 어디 아픈 데 없고? 네, 없습니다. 여자친구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 둘. 이쁘다. 하나, 둘. 누구냐?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영문화 혁신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인명사고를 비롯한 군무이탈, 기초군기 위반자 등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요. 국방부는 앞으로도 주요 인명사고와 병영 부조리 근절, 성폭력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예방 대책을 통해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하고 안전한 병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